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78년 6월 2일 일본의 오사카. 당시 오사카의 이타미 공항에는 비행을 마치고 착륙 중인 비행기가 한 대 있었다. 순간 기장의 실수로 비행기의 꼬리 부분이 땅에 끌리는 사고가 발생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고가 엄청난 비극의 시발점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1985년 8월 12일 오후 5시 비행을 마친 일본항공 123편이 도쿄 하네다 공항 활주로로 들어온다. 당시 123편은 일본의 국내선에 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보잉사의 747-100 기종을 일본 국내 단거리 비행에 적합하도록 변경한 보잉 747-146R 기종이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123편은 모자란 연료를 보급받은 후 승객을 태우기 위해 18번 탑승구로 향한다. 사실 123편은 약 7년 전인 1978년에 공항에 착륙하던 중 비행기의 기술을 과도하게 들어 비행기의 후미 부분이 땅에 끌리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이 사고로 인해 기체 후미 부분이 손상되었는데 특히 벌크헤드 부분에 손상이 눈에 띄었고 중상을 입은 2명의 승객과 23명의 승객이 약간의 부상을 당하였지만 대부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갔다. 그리고 당시에는 115편이었던 이 비행기는 사고 부위의 수리를 위해 미국 보잉사에 보내졌고 수리를 마친 뒤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123편으로 재운항을 시작한다. 그렇게 1985년 8월 12일 오후 연료 보급을 마치고 18번 탑승구로 이동한 123편은 그곳에서 509명의 탑승객과 15명의 승무원을 포함해 총 524명의 승객을 태운다. 당시 비행기의 기장으로는 비행시간 12,423시간의 베테랑 다카하마 마사미가 있었고 부기장 사사키 유타카와 항공기관사 후쿠다 히로시, 수석 사무장이었던 하타노 준, 수석 사무장의 보조를 맡는 7명의 직원, 그리고 4명의 스튜어디스가 비행을 이끌었다. 123편은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은 오후 6시 12분에 하네다 공항을 이륙해 오사카 국제공항으로 향하였고 이륙 후 남서쪽으로 비행을 시작해 구시모토 상공에서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오사카에 도착하는 비행 경로였다. 그런데 이륙 후 약 12분이 지난 6시 24분 123편이 24,000피트 상공에 도달하였을 때 갑자기 기내에서는 물론 조종석에서도 명확하게 들릴 정도로 큰 폭발음이 들린다. Okay, it's been 1, 2, 3. We got some turn back to 폭발음을 들은 기장과 부기장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즉시 기내에 안내방송을 하였고 이후 도쿄 컨트롤 타워에 비상상황임을 즉각 보고한 후 출발지였던 하네다 공항으로의 회항을 요청한다. 당시 기내에서 들었던 큰 폭발음은 123편의 후미 부분에서 발생한 폭발이었고 당시 지상에 있던 한 회사원이 찍은 사진을 보면 후미의 수직미익이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 비행기는 유압이 떨어지게 되면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는데 당시 123편은 후미 폭발로 인해 유압 파이프가 함께 소실되어 계속해서 유압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비행기가 상하좌우로 요동치게 된다. 항공기는 유압에 의한 작동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4개의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보잉 747기는 수직꼬리 날개 밑에 유압 파이프가 위치해 있었고
폭발로 인해 4개의 채널이 전부 소실된다. 당시 도쿄 컨트롤 타워에서는 조금 더 거리가 가까운 나고야 공항으로 비상 착륙을 권하였지만 기장은 하네다 공항으로의 회항을 선택했는데 후에 전문가들에 의해 추정된 바로는 당시 기장은 하네다 공항이 좀 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을 것이고 비상 상황에 응급 지원도 더 빠를 것이라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계속해서 요동치며 급강하 중인 항공기를 어떻게든 컨트롤해보려 기장은 안간힘을 썼는데 기장은 당시 항공기의 출력과 플랜만으로 상승하 강선회를 반복하며 조종을 하였다. 항공기의 앞부분인 기수가 위로 들린 상태로 출력을 넣으면 항공기는 특정 지점까지 고도가 상승하지만 속력은 점점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속력이 감소한 항공기의 기수가 다시 아래로 향하면 속력이 상승하고 고도가 다시 낮아지는데 고도가 낮아지며 속력이 붙은 항공기는 다시 기수를 위로 돌린다. 이러한 현상을 휴고이드 현상이라고 하고 당시 이런 통제 불능의 상황이 반복되며 점점 항공기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도쿄 컨트롤 타워는 기장에게 지금부터 일본어로 편히 말하라고 얘기하며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보인다. 첫 폭발이 발생한 지 약 22분이 지난 6시 46분경 실속 상태에 빠진 항공기는 급격하게 추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요코타 미 공군기지에서도 긴급 지원을 위해 활주로를 모두 비워둔 상태로 1, 2, 3편에 무전을 보내지만 1, 2, 3편은 통제 불능 상태가 지속되다 결국 추락한다. 양력을 완전히 상실한 항공기는 우측으로 기울어진 채 급강하하였고 상승하기 위해 엔진 출력을 급격하게 올린 상태 그대로 엄청난 속도로 타카마가 하라산의 지면에 1차 충돌하여 기체가 찢겨나갔고 이후 우측으로 빙빙 돌며 타카마가 하라산의 오스타카 능선에 2차 충돌 후 크게 폭발한다. 당시 주변 마을 주민들은 이 폭발음과 불빛을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1, 2, 3편이 레이더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한 도쿄 컨트롤 타워도 구조대와 자위대에 구조를 요청한다. 이를 본 요코타 미 공군기지에서는 긴급 경보를 발령하여 사고 지역으로 탐색 구조 헬기를 보냈고 상황 파악 후 일본 정부에 구조 허가를 요청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모든 구조 활동은 일본 자위대의 소관이라며 사실상 미군의 도움을 거절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지 몇 시간이 흐른 밤 늦게서야 자위대의 탐색 구조 헬기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항공기 폭발로 인한 연기와 늦은 시간에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구조 활동을 해보지도 않고 모두 철수한다. 결국 다음날 오전이 되어서야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일본 정부는 구조보다도 사고 파악과 자료 수집에 집중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내린다. 이로 인해 524명의 탑승객 중 520명이 사망하였고 단 4명만이 생존하였는데 생존자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밤새 들렸다고 한다. 현장에 도착한 의료진들에 의해 추후 밝혀진 사실로는 엄청난 충돌과 폭발로 즉사한 탑승객도 많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밤새 사고 현장에서 비를 맞은 부상자들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사고 직후 빠르게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이 남았다. 조사 결과 밝혀진 1, 2, 3편 추락 사고의 원인은 추락 7년 전 발생했던 꼬리 부분이 땅에 끌리는 사고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 2, 3편의 벌크헤드 수리를 담당했던 미국 보잉사의 정비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비 규정을 어기고 2줄의 리벳을 장착하여야 할 것을 1줄만을 장착하였고 이렇게 부실 수리된 항공기가 일본으로 보내져 약 7년의 시간 동안 잘 버텨오다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결국 1978년에 꼬리가 땅에 끌리는 사고를 일으킨 기장과 1, 2, 3편 항공기의 정비를 맡았던 정비사는 죄책감 때문에서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